다리 잠깐만. 아이 깜짝아. 매일 수차례 반복되는 이상 행동은 언제나 예고도 없이 시작됐죠. 보호자의 손길만 닿아도 즉시 돌변. 도대체 다리는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이 증상이 어려운 증상이에요. 어려운 건데 언제부터 이런 증상을 좀 보였어요? 애들도 순간 이게 아는 건지 이렇게 떨더라고요, 몸을 바들바들. 지금도 솔직히 안 잊혀지는 게 그냥 표정이 그냥 또 그래지는 거구나 이런 표정으로 좀 저는 와닿더라고요. 입양 공고를 올린 후에도 녀석들이 눈에 계속 밟히는 것은 물론 새 보호자를 찾는 일도 쉽지 않았는데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이가 너무 많아요.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다시 파양될 수도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얘네한텐 그게 더 스트레스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랑 잘 얘기해서 우리가 이건 이렇게 된 거 잘 키워보자라고 해서 결국에는 키우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리와 콩이를 가족으로 맞이한 두 사람. 지금은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을까요? 보호자의 하루는 다리 콩이의 식사 준비로 시작됩니다. 잇몸 건강이 좋지 않은 녀석들을 위해 영양제도 빼놓지 않고 챙겨주고 있죠. 녀석들이 밥그릇을 깨끗이 비우면 다리 다 먹었어? 칭찬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리에게 애정 표현을 아끼지 않는 남자 보호자와 달리 여자 보호자는 거리를 두고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하는데요. 다리 일로 올래? 잠시 후 여자 보호자 곁으로 이동. 눈을 마주치는 그 순간 순식간에 돌변한 녀석. 이게 무슨 일이죠? 다리가 돌 때는 화를 내면서 놀아요. 막 분노에 차서 막 으르렁거리고 약간 처음에는 몰랐어요. 집에 오고 나서 알았어요. 입양 후 알 수 없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다리.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다가도 예고 없이 흥분하며 보호자를 긴장시킨다는데요. 다리야, 놀이할 때도 마찬가지죠. 다리야. 알았어. 다리, 내 손을 이렇게 씹어버릴 것 같아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격한 반응을 보이며 빙글빙글 제자리를 도는 녀석. 다리 그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금세 안정을 되찾았지만 여자 보호자는 놀란 마음을 쉽게 추스르지 못합니다. 일로 와. 매일 몇 번씩 반복되는 상황이지만 말릴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데요. 제가 원래 어릴 때는 강아지를 되게 무서워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오히려 공포증이 생길까 봐 모르는 척을 하려고 해요. 과거 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여자 보호자에게 다리의 이상 행동은 매우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처음 봤을 때 많이 놀라셨겠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손발이 떨려졌어요. 처음 봤을 때는 그땐 남편도 없을 때여가지고 어떡하지? 이 생각이 완전 어려웠었어요. 그만.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다리. 다리. 제가 만지거나 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저를 물거나 이러진 않는데 아내가 만지면은 그냥 물어버리더라고요. 이제 무서워가지고 못 만지겠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뭔가 만지는 게 뭐가 좀 차이가 있다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아내도 이렇게 엄청 이렇게 조심스럽게 만지고 하는데
안에 가서 이렇게 뭐 만지려고 하거나 하면은 이빨을 보인다던가 좀 사납게 돼가지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녀석을 달래는 건 언제나 남자 보호자의 몫인데요. 괜찮아. 왜 그래? 격한 반응을 보이다가도 품에 안기자 언제 그랬냐는 듯 얌전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어이가 없어. 아니 세상 얌전한데. 달라도 너무 다른 반응에 이제는 혼란스럽기까지 하다는 여자 보호자. 명확한 이유도 모른 채 의문만 늘어갈 뿐이죠. 남편이 처음에는 그 얘기도 했었어요. 전 주인이 여자였나? 아니면 닮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첫 번째, 유기한 사람이 여자였고 그로 인해 여자 보호자만 보면 화를 참지 못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말투가 문제 아니었냐. 다정하게 좀 이렇게 말했었으면 더 괜찮지 않을까 그랬는데. 다리 안 돼? 두 번째, 안 돼? 두 사람의 말투에서 차이를 느낀 다리가 안 돼?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는 것이다. 다리 안 돼, 내려가. 안 돼. 그리고 세 번째, 목숨을 구해준 남자 보호자에 대한 신뢰가 그 원인? 처음에 제가 데려왔었을 때 저한테 의지하는 게 좀 컸어요.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를 버리면 끝이야 라고 생각해서 남편한테는 잘하고 더 집착하지만 저한테는 굳이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다리의 행동. 아빠 갔다 올게. 응, 갔다 올게. 더 긴장되는 순간은 따로 있죠. 집안에 남은 사람은 여자 보호자뿐. 과연 이 시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까요? 걱정도 잠시. 차분하게 다리와 콩이의 이빨 관리를 시작합니다. 콩이 일로 와. 어구 싫어. 일로 와봐. 우짜 우구 우구. 콩이야. 콩이. 어차. 이. 잇몸이 좋지 않은 녀석들에겐 칫솔질은 필수. 옳지. 치아 관리는 이렇게 매일 해주시는 거예요? 네, 매일 한 번씩 꼭 해주는 편이에요. 능숙한 솜씨로 순식간에 콩이의 칫솔질을 마무리합니다. 끝났다. 끝났다. 잘했다. 잘했지? 이번에는 다리 차례. 맛있어. 그런데 녀석의 관리법은 콩이와 좀 다릅니다. 계속해서 치약만 먹이는데요. 제가 건드는 것만으로도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나마 치약을 이렇게 주는 거나 치석 제거 껌에다가 치약을 조금 짜서 주는 게 최선인 것 같아서. 칫솔로는 못하는 거예요? 네, 저는 아예 못 건드려요. 이렇게 콩이처럼 무릎에 앉히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언제 돌변할지 몰라 거리를 두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리의 이빨 상태가 걱정되기 마련. 어쩌다 한번 칫솔질을 시도해보려고 하면 이리 와. 불편한 티를 바로 내는 것은 기본. 어김없이 화를 내죠. 결국 시작과 동시에 칫솔질 포기. 녀석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도 일과 중 하나입니다. 간식 하나를 주는 것도 조심 또 조심인데요. 과연 녀석의 반응은? 왜? 아무것도 없어. 다리야, 손 해볼까? 손? 여기 손? 이거 손 싫어? 손? 손 주세요. 손? 아니, 손 주면 간식 줄게. 손? 다리야. 아하, 아무래도 간식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죠? 비록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여전히 다리가 사랑스럽다는 보호자. 아무래도 막 다시 와가지고 애교 부리고 이러면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워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가끔 저한테도 막 배 까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되게 귀여워요. 그때는 어떨 때 백한 거예요? 우선은 남편은 절대 없어야 돼요. 남편은 없고 저 혼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거든요. 그럼 그때 자기가 기분 좋으면 배를 까요. 어쩌다 한 번씩 주어지는 둘만의 오붓한 시간이 힘들고 서운한 마음을 싹 씻어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 녀석의 이상 행동을 보고도 선뜻 말리지 못하는 것이 그저 미안할 뿐이죠.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자 보호자. 잘 씻었어? 퇴근과 동시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빠 다리 눈곱이랑 이 좀 닦여줘. 콩이는 닦았는데 다리가 꼬리 물기에서 못했어. 오직 남자 보호자만 할 수 있다는 다리의 이빨 관리. 칫솔을 보기만 해도 화를 내며 빙빙 돌던 녀석이었는데 과연 괜찮을까요? 보는 사람마저도 긴장되는 순간 옳지. 옳지. 어구. 반대쪽. 반대쪽 하고 엉겨야지. 옳지. 어구. 불과 몇 시간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 이 상황이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은 역시나 여자 보호자입니다. 가만 있어. 표정이 되게 허탈해 보이세요. 저런 애가 아닌데. 다리가 워낙에 저한테 좀 으르렁거리는 게 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공격적인 성향을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지만 아내한테 많이 보이니까 제가 없거나 할 때 이제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저는 그게 좀 걱정인 거죠. 얼굴 이뻐. 다리 뽀뽀. 다리야 산책 가자 일로. 일로. 산책 가고는 싶지. 아유. 팔 끼고. 옳지, 옳지. 옳. 미스터리한 다리의 비밀을 풀기 위해 출동한 설채연 수의사. 아이 귀여워. 가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 너 나 언제부터 이렇게 좋아해? 너는 너는 막 너가 흥분을 감추지를 못하고 막 운다 너? 제가 얘기를 좀 들은 게 있는데 조금 이런 것과도 다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다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러면 영상 한번 같이 보면서 더 정확하게 문제 행동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솔루션을 할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 볼게요. 네. 인적이 드문 새벽녘. 도로변에 버려져 오랜 시간 길가를 떠돌아야 했던 다리와 콩이. 이후 보호자는 일터 안으로 들어온 녀석들을 구조했죠. 이 친구들이 유기견이었으면 언제 발견된 거예요? 한 8월 13일쯤에 발견이 됐어요. 그때 진짜 얼마 안 됐다. 근데 이제 진짜 한 달 조금 넘었네? 맞아요. 애들이 스스로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알아서 들어왔더라고요. 안전한 곳을 찾다 네. 보니 들어오게 된 차도 것 좀 같아요. 적고 뭐 잔디가 있고 네. 좀 조용한 곳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또 성격도 사람을 또 워낙 좋아하는 아이들이니까 정말 운이 좋은 아이들이다 너네는. 간택당했어. 당시 현장에는 녀석들이 들어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2개의 상자가 놓여 있었는데요.
무슨 초콜릿이 발견 당시 저렇게 된 상태로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배고프면 또 버려져 있는 상태에서 먹을 거고 진짜로 생사를 오갔을 수도 있겠네. 두 마리 모두 반려견 내장칩도 없었고 건강 상태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리는 한쪽 팔이 골절되어 있었고 게다가 성대 수술까지 되어 있던 상황. 성대 수술한 건 아셨었어요? 처음에 그 당시에 이제 짖었을 때 한 마리는 소리가 이렇게 성대 수술이 되어 있는 상태고 한 마리는 그냥 수술 안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알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 성대 수술을 했다라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함을 느꼈다라는 거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연도 다리는 되게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우여곡절이 많은 견생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다리에겐 숨겨진 모습이 있었으니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다리 잠깐만. 아이 깜짝아. 매일 수차례 반복되는 이상 행동은 언제나 예고도 없이 시작됐죠. 보호자의 손길만 닿아도 즉시 돌변. 도대체 다리는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이 증상이 어려운 증상이에요. 어려운 건데 언제부터 이런 증상을 좀 보였어요? 그 처음 데려온 날에 다리 눈곱을 떼어주려고 했는데 그때 처음 보였어요. 저한테. 처음으로? 네네. 이게 왜 제가 처음부터 어렵다라고 했냐면 우선은 저는 문제 행동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이거. 문제 행동이 아니라고요? 왜 이게 판단하기 어렵게 하냐면 저는 수의사기 때문에 의학적 원인들을 찾아보게 돼요. 지금 다리의 문제 행동은 우리가 부분 발작이라고 하는 행동이에요. 뇌 전체적인 발작이 아니라 이 측두엽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쪽에 부분적으로 발작이 일어났을 때 보이는 증상이에요. 특발성 부분 발작이라고도 부르는데 특발성은 뭐냐면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대부분 1살 이전부터 나타나요. 아, 엄청 어릴 때부터. 네, 1살 이전부터 나타나서 처음엔 얘 왜 이러지? 그냥 꼬리 갖고 노나? 막 이래요. 근데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점점 내 뒷다리나 꼬리를 적으로 생각하고 공격하려는 것처럼 보여요. 꼬리한테 화를 내면서 막 빙글빙글 돌아요. 근데 이게 자기도 자기 몸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다리의 이상 행동은 바로 의학적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 부분 발작 증세 중 하나였는데요. 녀석도 제어가 불가능했던 거죠. 발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몸을 움직이고 누군가를 보고 하는 것들은 우리 뇌 안에서 다 전기 신호로 이루어져요. 이 역치라고 하죠. 감당할 수 있는 수치 아래에서 돌아가야지 내가 연산이 되고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발작이라는 건 이 전기 신호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신호가 오는 거죠.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막 내 맘대로 안 돼버리는 거예요, 몸이. 아, 힘들겠다. 네, 그렇죠. 엄청 힘든 거죠. 그런 증상을 지금 다리가 겪고 있는 거다. 이토록 고통스러운 증상을 얼마나 오래 안고 지내왔던 걸까요? 그런데 가자. 가자. 다리 가자. 다리는 밖으로 나오자 부분 발작 증상을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요. 아이. 산책할 때만큼은 여유롭고 마음 편한 시간을 보냈었죠. 다리야. 아, 좋아. 아이, 신나. 심지어 여자 보호자의 손길도 거부하지 않았던 녀석. 어떻게 다리는 산책 내내 얌전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에는 어떤 부분이냐? 밖에 나갔을 때는 지금 이런 증상을 보일 만한 부분이 아니라 다른 쪽 이 뇌들이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이쪽에는 크게 큰 자극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알기는 힘들어요.
이거를 훈련이나 교육, 뭐 트레이닝으로 고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증상을 훈련으로 고친다는 건 당뇨를 훈련으로 고치고 종양을 훈련으로 고치는 거랑 같은 거예요. 네. 지금 남자 보호자님이 조금 충격받으신 거 같아요. 뭔가 여러모로 그동안 다리가 어떻게 힘들게 좀 지냈을 거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아파가지고. 다리에 대한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남녀 보호자를 향한 녀석의 반응 차이. 산책 전 가슴줄을 채울 때도 예외는 없었죠. 옳지. 남자 보호자에게는 얌전히 몸을 맡기더니 얼굴 반대쪽? 다리야 산책까지 일로 와. 여자 보호자 앞에서는 산책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분노 폭발. 가슴줄을 채우기는커녕 우리 이거 할까? 정중하게 제안해도 불같이 화를 내며 성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칫솔질을 할 때도 마찬가지. 나와봐. 이해봐. 옳지. 옳지. 얼굴 그 여자분의 표정 봐. 어떡해. 그래도 남자 보호자님이 할 때는 뭔가 너무 과흥분하지 않고 참는 느낌. 싫어도 참는 것 같아요. 네. 같은 행동에도 녀석이 다르게 반응했던 이유 뭘까요? 그동안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남편 생각에는 예전에 학대를 받았는데 그 학대한 사람이 여자가 아니냐? 라는 얘기도 둘이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는 남편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오빠는 너무 다 이렇게 해주려고 하고 다 된다고 해서 오빠한테는 안 그러고 나한테만 그런 거 아니냐? 오빠는 좀 정확히 안 된다고 얘기를 해라. 제가 이제 구조를 해줘서 저를 그냥 오히려 더 이렇게 은인으로 생각해서 저한테 그러는 건가 생각도 하고. 이렇게 오해가 쌓여가고 네. 이렇게 오해가 쌓여가고 그러다 보면 답답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많아지면 그 전 보호자가 그랬을 거예요. 얘 미친 개라고. 아휴. 그런 오해가 결국에 나중에는 파국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막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의학적 문제가 아니고 문제 행동 중에 하나인데, 리소스 가딩이 있어요. 내 거를 지키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보통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음식. 어떤 아이들은 자기 자리. 근데 그것보다 얘네들한테 사실 음식만큼, 먹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랑받는 거. 보호자. 네. 내 견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은 지킬 때 예민해져요. 그러고 보니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면 언제나 남자 보호자 곁에 머물렀던 다리. 녀석이 가진 소유욕이 예민 반응으로 이어졌던 거네요. 이런 자원에 대한 방어 공격성을 보이는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너무 경쟁을 많이 하는 애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네. 그러면서 나중에 커서도 내가 지킬 것들, 내가 생활하는데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침내 풀린 녀석의 미스터리. 이 리소스 가딩이라는 문제 행동과 부분 발작은 완전히 다른 건데,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여자 보호자님한테 조금 더 예민하게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남자 보호자님이 있는 순간부터 약간 라이벌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희망이 없는 거냐? 아니에요. 의학적 문제이기 때문에 올바른 치료가 들어가면 증상을 많이 낮출 수 있어요. 치료를 해서 이런 부분 발작의 증상을 좀 낮추고, 여자 보호자님도 라이벌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보호자로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싫어하는 자극들에 대해서 둔감화하는 교육을 꾸준히 해나가면 똑같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단 둘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우리가 정말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특히 우리 여자 보호자님이 뭔가 스킨십이 갔을 때 그 자극에 대해서 조금 더 둔감화가 돼서 흥분도를 낮추고 그래서 이 역치를 넘어가지 않게 해줘야 되거든요. 이 교육 이름은 버킷 트레이닝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인내심이고요. 두 번째는 자극의 크기를 차근차근히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리를 위한 맞춤 솔루션. 먼저 여자 보호자에게 보였던 소유 공격성 문제부터 해결해 볼까요? 간식 그릇이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조그만 간식이 있으면 돼요. 간식을 놓을 거예요. 지금 못 기다릴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절제력이 없기 때문에 흥분도는 높고 절제력이 없기 때문에 항상 역치를 막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걸 기다리는 것부터 먼저 좀 해봐야 돼요. 이걸 바닥에 내려놓고 기다려. 간식 앞에 잠시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앉으면 잠깐 다시 열어줄 거예요. 먹으려고 하면 막을 거예요. 내 허락이 있을 때까지 참는 연습을 좀 한번 할 거예요. 먹으려는 개와 막으려는 설쌤에 계속되는 신경전. 언제까지? 다리가 차분하게 기다릴 때까지. 하지만 녀석은 얌전해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게 해야 돼요. 마침내 착석. 그럼에도 설쌤이 간식을 주지 않자 분노 폭발. 괜찮아요. 지금 짜증나고 흥분해서 그래요. 이런 거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돼요. 천천히 인내심을 가르칩니다. 옳지. 어떻게 먹는지를 알아야 돼요. 기다려. 이번에는 간식이 가득 담긴 그릇 앞에서 기다릴 차례. 얌전히 있는 듯 하다가 분주하게 주변을 살피기 시작하는데요. 괜찮아요. 지금 조금 스트레스 받았어요. 자기가 하던 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럴 때 강아지들은 이런 모습을 보여요. 기다려. 그렇다고 포기할 설셈이 아니죠. 과연 이번에는 제 눈을 봤으면 좋겠어요. 기다림에 이어 눈맞춤도 성공. 옳지. 우리 다리의 뇌 안에서의 어떠한 자극과 그에 대한 감정, 결과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바꿔나갈 거예요. 이제 기다리는 시간을 늘려주면서 스킨십도 시도해봅니다. 옳지. 손길에 반응이 없으면 즉시 보상. 머리 위로 올라가는 건 아이들이 예측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옳지. 그리고 자극을 좀 연습할 땐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부드럽게. 자, 여기까지 우선 여자 보호자님이 한번 해볼 거예요. 보호자님 잘하실 수 있죠? 다리 기다려.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보는데요. 기다려. 안 돼. 네, 뺏기면 안 돼요. 이어지는 재도전. 좀 더 침착하게 시도합니다. 기다려. 옳지. 네, 좋아요. 방금처럼 하는 거예요. 네. 반복 교육 결과 먼저 다가와 기다리기까지. 이제 남은 것은 옳지. 네, 좋아요. 보호자 쳐다보면 이건 집중했다라는 거고 문제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줄어들어요. 3번 쓰다듬고 옳지 해볼게요. 옳지. 네, 좋아요. 아주 차분하고 좋습니다. 어디 만질 때 많이 좀 돌았어요? 발 쪽인 것 같아요. 제 생각. 얼굴이랑 앞발 쪽. 앞발 조금 이제 발 한 번 살짝만, 지금 한 번이에요. 한 번만 쓰다듬고 살짝만 하고 옳지 하고 주세요. 다음 스킨십 부위는 가장 예민했던 발인데요.
여기 손? 여자 보호자의 손끝만 닿아도 싫어? 온몸으로 싫다는 표현을 했던 녀석. 이번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옳지. 네, 좋아요. 못 참았는데 얘는 교육을 잘하는 아이고 한 번 하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걸 먹을 수 있는지를 아니까 애가 확 차분해졌어요. 네, 으르렁으렁거려요. 제가 이렇게 기다리라고 해도 다리는 으르렁거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다리는 것조차 화가 나는 느낌? 이었는데 지금은 엄청 그냥 자기 분을 잘 참는? 눈도 편안하고요. 이게 무슨 게임이고 무슨 놀이인지 명확하게 이해했어. 아니, 왠지 나중에 남자 보호자님보다 여자 보호자님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이거 할까? 다리를 위한 마지막 교육. 엄두도 못 냈던 가슴줄 채우기인데요. 이거 해야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아까 영상을 봤을 때는 하네스를 채우는 공간이 우선 잘못됐어요. 다리가 어디서 가장 많이 흥분해요? 문 앞? 그렇죠. 문 앞을 피해야 돼요. 녀석의 흥분도를 낮추기 위해 가슴줄 착용 장소를 거실로 변경. 지금 우선 하네스를 한번 가져오시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죠? 뭔가 분위기 바뀌니까 다시 흥분하기 시작하죠? 다리의 반응에 대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가슴줄 준비 완료. 이제 남은 것은 실전뿐. 이것도 바로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했던 교육으로 어느 정도 시동을 걸어 놓은 이후에 할 거예요. 자, 기다려. 초심으로 돌아가 기다리는 연습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죠. 눈 마주치면 옳지. 네, 그리고 이젠 스킨십. 옳지. 이게 어느 정도 잘 되면 자, 그러면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걸 루어링이라고 하거든요.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이것 때문에 따라 들어오게 낚시할 때 루어 낚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끼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어느 정도만 조금 익숙해지게 해볼게요. 가슴줄 사이로 간식 제공하기. 먹어. 옳지. 딱 머리 앞에다가 두셔서 하네스를 조금 더 이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주고 오케이. 근데 지금도 빨리 빠져나오고 싶어요. 옳지. 아 이렇게 해야 거부감 이게 사라지면 이제 진짜 쉽겠다. 이런 경험이 많이 있어야 돼요. 네. 특히 여자 보호자님이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들. 가슴줄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면 목에 건 채로 간식을 제공하며 스킨십을 이어나가는데요. 등에 이어 발도 성공! 옳지. 잘하신다. 네, 좋아요. 야, 벌써 금방 간식으로 통하는 신뢰감. 옳지. 한번 채워볼게요. 한 발씩. 대망의 마지막 단계. 가슴줄에 다리에 발을 넣는 일만 남았습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천천히 시도하는 여자 보호자. 옳지. 옳지. 이거 두 개 막 주세요. 네. 아, 이건 너무 좋아요. 3개. 네. 옳지. 뒤에만 이제 채워주세요. 드디어 첫 가슴줄 채우기 성공입니다. 완전 칭찬. 옳지. 좋아요. 네. 너무 신기해. 여자 보호자의 손길에도 반응하지 않고 무사히 가슴줄을 착용한 다리. 지금 우리 한 20개 줬나? 그쵸? 이거를 하나로 줄이게 차근차근히, 그 차근차근히 언제까지냐면 한 달 정도. 네. 그러면 충분히 나중에는 여자 보호자님 혼자서 하네스 하고 산책할 수 있고요. 잘할 거예요. 너무 잘하셨어요. 잘 맞으세요. 끝까지 잘 참아준 다리에게 칭찬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둔가마 트레이닝은 자극을 다리가
어느 크기로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솔루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발작이라고 하는 거는 이 역치라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다리가 참을 수 있는 발작의 그 역치를 조금 높여주는 약물 치료도 한번 같이 진행을 할게요. 설쌤 방문 이후 다리는 특발성 부분 발작을 완화하는 약물을 처방받았는데요. 다리 약 먹자. 다행히 녀석은 약도 잘 먹고요.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죠. 우리 다리 잘 먹니? 잘했어. 정말 좀 늦게 인연을 맺었고 인연을 맺은 지 별로 안 됐지만 저도 느껴지지 못할 정도로 정말 오래된 가족처럼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고 또 두 분한테 감사드려요. 네.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네.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같이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네. 제가 또 도와드릴 테니까 더 행복한 다리콩이 가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진짜 할렐루야 신받다 약간 이런 느낌. 진짜 막 헐 약간 이러면서 막 빨리 산책하고 싶다 싶기도 하고 너무 신났었어요. 대견스러웠죠. 조금이라도 변화된 모습을 이제 보인 것 자체가 이게 시간이 좀 점차 지나면 이제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좀 희망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며칠 뒤 다리와 콩이네 집에서 반가운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매일 다리와 둔감화 교육을 연습하고 있다는 여자 보호자. 그 결과 다리는 손길에 제법 익숙해졌다고 하는데요. 가슴줄 교육도 꾸준히 반복 중. 다리도 자극을 참고 견디는 법을 배워가고 있답니다. 둘만의 오붓한 산책을 즐길 날이 머지않은 것 같죠?